네, 특검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 16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수사가 1호가 될 것이냐 많은 전망이 엇갈렸는데 지금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 1호로 선택했을까요? 사실 그간 이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해야 될 분량이 가장 많죠. 쟁점만 16가지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수사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상당 부분 물증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쟁점부터 수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민주계 특검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고르게 수사 과정을 가고 싶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부부, 윤 전 대통령 부부 그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쟁점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가 좀 무르익은 수사를 함께 진척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 포괄 계좌영장 등을 통해서 이 자금을 추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이 관여 여부에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과의 어떤 속도 맞추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특검팀에서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이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등이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 수백억 대의 이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이 있는가, 또 부당하게 어떠한 정부에 관련된 이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 전 대표죠. 이종호 씨가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라는 내용의 이제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이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원희룡 그때 당시의 장관이요. 지금 재건 사업,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가 원래는 1,000원대 정도였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5배 이상 뛰어서 2달 만에 주가가 5,500원대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혹시 이 김 여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좀 체크하라라고 이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시세 차익으로 지금 전현직 이 사주들이 100억 원대의 지금 이 시세 조정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이익을 혹시나 어떤 공유받거나 수익에 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것도 전망이 분분했는데 사실 수사 후반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애초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좀 조기에 부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요. 이제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네. 계좌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오늘 이제 삼부토건에 가서 PC나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오면요.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포렌식만 하더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했을 때 나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 포렌식에서 복원되는 자료들을 일일이 다 이 수사관들이 살펴봐야 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련자를 부르기 전에 이 계좌와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 상당 부분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압수수색 등 이런 강제 수사를 동원한 것은 삼부토건이라는 쟁점으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라고 한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될 쟁점이 삼부토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주 중에 소환을 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등 이 기존 검찰이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증거부터 이 조사, 대면 조사를 이어가다가 이번 달 후반부에 들어서 삼부토건에 대한 어떤 물증들이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해당 쟁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기 특검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특검보별로 담당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마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한 가지 쟁점씩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어떻게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전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서면 조사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원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부터 국토부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던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어제 연장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획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이 지금 수사해야 될 쟁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엔 가장 큰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상당 부분 의혹이 지금 재판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에서 16가지의 쟁점을 봐야 되는데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3회 이상의 대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 쟁점이 정리된 것부터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속된 소환 조사 속에 이 삼부토건 의혹 등 물증이 또 정리되는 대로 이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은 한정된 시간 안에 16가지에 대한 의혹을 모두 다 조사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일단 정리된 쟁점부터 대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그래픽에서 전국 경찰서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첩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건들도 지금 저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특검 법안에 따르면요.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 쟁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있고요. 인지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주된 쟁점을 조사하되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추가 인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날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강릉이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전 30.3도에 이어 이틀 연속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속초 27.7도, 동해 27.6도 등 강원 영동 지방에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강릉의 오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윤 전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한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10분, 20분은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1시간 단위였다가 이제는 좀 분 단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실익 없는 기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특검의 조사 시간이 어떠한 지인과의 약속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9시에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피치 못하게 10분, 20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출석 일자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10분, 20분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실익도 없는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윤 전 대통령 그간 이 특검이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그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협의된 출석 일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되 이 조사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술거부권 충분히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분, 20분 늦는다라는 건 결국 특검에서는 10시에 가겠다는 나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닐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검과 협의가 된 시간을 좀 맞추는 태도가 조금 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특검은 계엄 당시 전후에 국무회의에 그 불법성이 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젯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죠. 그만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한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나는 그러한 문건 내용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국무회의 과정 중에 나는 만류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CCTV에 포착된 그 장면으로는요. 이 계엄 문건을 손에 들고 이 부분을 열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난 그런 문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그간에 진술했던 것과 배치가 됐고요. 네. 심지어는 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하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러한 문서로 써야 된다라는 헌법의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이 국무회의 당시의 이 상황 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서를 마련을 했고요. 이때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서명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서명이 뒤늦게 들어갔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9차 내란 공판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출석하면서 특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9차 공판인데요. 그간 이제 8차 공판 동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이 9차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 앞에서는 발언을 아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그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을 이제 할 것으로도 좀 전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사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많은 또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재판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만큼 오늘 이제 출석하게 될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하는 내용 또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도 내놓는 반박이나 탄핵 증거들이 더 중요한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는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굉장히 또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는 자신의 불리한 보도를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또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런 특검의 수사가 이 수사 기관의 수사만큼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만큼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문을 보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직접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물론 특검에서는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수사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쟁점들과 특검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란 이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언론 브리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3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